이 집값이 또 들썩이고 있습니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야 의심할 여지가 없겠죠. 하지만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걱정과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뉴스라인 첫 방송, 이 첫 초대석 손님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모셨습니다. 장관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전엔 그래도 이 정부의 대책이 나오면 한동안 주춤하는 모양새였는데 이번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 6.17 대책은 발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집값이 좀 올랐어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대책 효과가 아직 확인되기 전이어서 그런 건가요? 저희가 6월 17일 날 정책 발표를 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책들을 담고 있는데 각 대책마다 시행되는 날짜들이 좀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표한 정책들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되려면은 7월 중순이 되어야 모두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시간이 좀 지나면은 시간이 좀 지나면 네네 6.17 대책 효과가 현장에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풍선 효과라 그러죠. 김포, 파주 이렇게 규제를 벗어난 지역들이 또 크게 올랐습니다. 어제 박선호 국토부 차관도 KBS 일요진단 더 라이브에 나오셔서 이르면 다음 달 중에 이들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추가 대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까? 일부 지역에서 이제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규제 지역을 선정할 때에는 몇 가지 조건들을 갖추고 있을 때 저희들이 조정 지역이라든가 투기 과열 지구 이런 걸 지정하는데 김포나 파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17 대책 할 당시에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열심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예. 아이들이 아직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가 몇 가지 지표들이 나와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럼 6.17 대책 내용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규제 지역에서 3억 원 이상 되는 아파트 살 경우에 사실상 전세 대출이 막히게 됐는데 그런데 자칫하다가 이 실수요자들까지 이 주택 구입 기회가 막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좀 있거든요. 일각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은 집이 없는 서민들이 전세를 사는데 얻는데 부족한 자금을 지원해주기 위한 대출입니다. 그런데 집이 있으신 분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얻는 것은 정책의 당초의 목적과는 좀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정작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이런 현금 부자들의 갭 투자를 놓치는 건 또 아닌가 이런 또 걱정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가 보유세나 뭐 다른 세제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라든가 참고할 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두루 검토해서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부담이 되고 그렇게 해서 얻은 차익들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도권 투기 과열지구, 재건축 단지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죠. 2년간 실제로 거주를 해야 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 부분도 조금 논란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같은 재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 분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는 일종의 투자 대상으로 재건축 아파트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요. 일반 아파트를 분양할 경우에도 그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만이 1순위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재건축도 본래 목적에 맞게 실거주하시는 분들에게 분양권을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송파나 강남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매매 시장이 얼어붙고 대신에 전셋값이 크게 들썩인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국토부에서 파악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렇습니까? 저희가 지금 정책을 발표한 지가 지금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좀 시간을 두고 평가해야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실거주자에 한해서 주택을 매매하다 보니까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들에게 집을 나가라게 한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건 조금 과장인 것 같고요. 전체 주택시장의 전월세 시장 총량을 보게 되면은 누군가 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분이 살고 있던 집은 또 남는 것이기 때문에 총량에 그렇죠. 있어서는 변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여연대도 오늘 예. 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책으로 보유세 획기적 강화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을 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생각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재산세 문제에 대해서도 실제로 다주택자이냐 실거주자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세율을 차등화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저희가 12.16 대책을 하면서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세제 개편안을 냈는데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1대 국회에서는 저희가 12.16 대책으로 발표했었던 그런 세제 개편안이 세법 개정이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은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이 강화되어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그 시중에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서 현금이 너무 많아서 이런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선 집값 못 잡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러한 유동성이 수익 있는 투자처를 찾지 못하니까 부동산 시장으로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나라가 저마다의 이제 그 부동산 대책 또 세제 뭐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에서 얻는 이득을 환수하고 또 다주택자들이 부동산을 매집하지 못하도록 세제 개편들을 해 나가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환수 장치 또 세제 강화 이런 걸 통해서 그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 그 인천공항공사 그 정규직 전환 문제 논란이 뜨거운 거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국토부 산하기관인데 혹시 뭐 의견 갖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정부는 출범할 때부터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이라든가 고용 안정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공공 부분에서부터 모범을 보이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해왔습니다. 근데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세계 1위 공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전체 그 근로자의 90% 가까이가 비정규직인 매우 이상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서 인천공항공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고용 조건 같은 것들 개선하겠다 이런 취지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랬을 때 2017년에 노사 전문가가 합의하기를 그 90%를 한꺼번에 정규직화할 수는 없잖아요. 본사 직고용으로. 그래서 생명 안전과 관련된 분야는 본사에서 직고용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안 검색 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항의 안전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이번에 이제 직고용하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일부에서 불만은 그러면은 이 직고용한다 그러면은 전부 다 공개 채용을 해야 공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그렇게 한다면 한편에서는 지금까지 일하시는 분들을 해고해야 되는 결과가 낳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또 다른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또 보안 업무라고 하는 것이 공항이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인데 일거에 그 전문적으로 일해왔던 부분들이 싹 바뀌게 된다면 공항의 안전적 운영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발표하기 이전에 오셨던 분들이 전체 1,900명 중에서 한 1,000여 명 되시거든요. 이분들은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이제 직고용하고 그 이후에 이제 정규직화 될 거라고 예상하고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는 80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공개 경쟁을 통해서 채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그 공항공사를 준비하던 취업준비생들의 어떤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것도 있지 않았을까요? 어떤 좀 더 세심한 정책의 집행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인천공항공사에 취업을 준비하시던 분들은 그대로 일반직에
응모하셔서 시험을 치르시면 인천공항공사 직원이 되실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보안 검색 분야에 계시는 분들은 새로운 직렬, 보안 검색 직렬로 들어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직군이다. 길이 완전히 다른 예, 채용의 길이 다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